저는 2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처럼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짓이 모두에게 드러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올해 55살입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청소 용역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를 쓸고 화단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고 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제 원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도시의 큰 회사에서 일하는 부장이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부장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매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따랐습니다. 제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임원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집무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회사 자금 중 1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횡령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최 부장, 이것이 당신 부서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전자서명, 제 인장, 제 계좌번호. 모든 것이 저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장을 사용했고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이것은 명백한 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직속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30 초반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착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지은은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좋은 남편감과 만나서 올해 결혼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누명으로 그녀는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30 초반의 여자에게 횡령 전과자라는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했습니다. 윤지은은 무죄입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최 부장, 당신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명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18년을 다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장님과의 합의로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퇴라고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모두 알았습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라고, 횡령범이라고. 윤지은은 그 이후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하게 무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쓰고 그녀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20년이 지나간 지금도 저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윤지은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미 18년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난 후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부장이 명퇴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저를 채용하기를 꺼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실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의 급여로 우리는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의 관리자로 입사했습니다. 그것은 18년 부장의 커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아파트에서 15년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계속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바로 제가 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 선택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왜 회사를 떠났는지, 누명을 쓰고 떠난 것인지, 그것이 후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후배는 잘 지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은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때 그녀와 특별히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르는 동안 제 마음속의 무거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를 청소 용역 관리자로만 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예전에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제 자신이 저를 어떻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배웠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그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를 덜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횡령범이다. 나는 회사 자금을 훔친 사람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제가 후배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 의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 희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진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청소 용역 관리자입니다. 저는 아파트 화단을 정리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횡령범입니다. 아니, 횡령범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15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묻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모두가 저를 죄인처럼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저를 죄인처럼 봤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제 마음속의 수치심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잘 지나고 있을까요? 그녀는 결혼했을까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녀는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윤지은을 지키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저도 함께 회사를 떠났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져야 했을까요? 그녀의 결혼은 무산되었을까요? 그녀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무거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 무거움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왜 자꾸만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야? 당신은 영웅이야. 영웅이라니까.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영웅 같은 행동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화단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쓸고 닦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명희입니다. 김명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잘 차려입은 옷, 비싼 액세서리, 목에 건 루비 목걸이. 그녀는 처음 아파트에 왔을 때부터 다른 주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청소 용역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습니다. 최 씨, 최 관리자. 그녀는 항상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책으로만 부릅니다. 마치 저를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네, 대표님. 저는 항상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위치였으니까요. 우리 집 에어컨이 안 돼. 지금 바로 와서 봐. 그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정원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에어컨을 확인해 보니 단순한 필터 청소 문제였습니다. 저는 필터를 꺼내 물로 씻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에어컨은 다시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김명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 정도야 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당신의 전문성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필터 청소만으로 충분합니다. 에어컨이 정상입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와서 필터를 청소해.
내가 말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명희는 계속해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관리 업무를 넘어선 순전히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최 관리자, 내 주차장 자리가 항상 습해. 뭔가 물이 새는 것 같아. 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습했어.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저는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기가 잘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환기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습기를 더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당신은 뭐 하려고 했어? 물론 이 정도는 당신의 책임이야.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 관리자, 내 애가 학용품이 필요해. 저 건너편 편의점에 가서 사와. 편의점은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서 노트와 펜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비용은 4,5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 펜 말이야. 내가 원하던 색이 아니야. 다시 가서 빨간색으로 바꿔와.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당신은 청소 관리자지, 심부름쟁이가 아니잖아. 그냥 일이야. 일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일이 아니라 모욕이야. 이 여자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누명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명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명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마도 아파트에 놀러온 손님들인 것 같았습니다. 김명희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있지? 우리 아파트 청소 관리자야.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야, 예전에 큰 회사에 다니다가 비리로 해고된 사람이야.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리? 뭐? 그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인생이 망해버린 거지. 김명희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절반의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리 때문이었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저를 횡령범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김명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범죄자인 것처럼. 최 관리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맞나? 혹시 나중에 뭔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아니, 대표님. 저는 당신이 말하지 마. 당신은 이미 한 번 했잖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주민들에게 하는 일들을 더 엄격하게 체크하겠어. 알겠어? 혹시 또 뭔가 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겠다고. 네, 대표님.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을 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둬. 다른 일을 찾아. 이렇게는 못 살아.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55살의 나이에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김명희의 모욕을 받아들였습니다. 45분간의 심부름.
1시간의 개인적인 청소. 그리고 매번 그녀의 조롱의 말들. 당신 같은 사람도 우리 아파트에서 밥을 먹고 사니까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높아 보여. 정말 감사해, 최 관리자. 매번 그렇게 조롱받을 때마다 저는 20년 전의 누명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윤지은을 구한 것이 맞았는가?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아내는 계속해서 절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당해야 해? 어느 날 밤 아내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바라는 게 많지 않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어. 그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김명희의 모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죄인처럼 보였으니까요. 제 손도 때때로 떨렸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55살의 나이에 이렇게 무기력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혹시 저는 정말로 죄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 죄인입니다. 20년 전에 후배를 지키기 위해 그 누명을 썼으니까요. 그 누명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희의 모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절망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하루를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이 왔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관리자, 오늘 저녁 주민회의가 있습니다. 6시 반에 대회의실로 와주세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주민회의가 있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주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주던 호스를 내려놓고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30명쯤 되는 주민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했습니다. 김명희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 관리자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김명희가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주민의 눈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계신 최민수 관리자 말이에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건 무엇인가? 김명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사람은 20년 전에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횡령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아파트의 관리자로 두고 있어야 합니까? 김명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횡령범이라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어?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자주 소포가 사라집니다. 택배가 분실됩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일까요? 아, 그렇구나. 맞아, 그 때문에 자꾸 분실되는 거였어. 전과자를 관리자로 둘 수는 없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도 제가 누명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관리사무소의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전과자가 우리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고 있다니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해왔습니다. 그런데 김명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최민수 관리자를 즉시 해고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자를 채용합시다.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서.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르르 하는 박수 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하지. 즉시 해고해야 해.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제 발 아래의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관리자, 당신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김명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올 말이 있어요?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전과자 주제에. 그 순간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명희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클린의 본부장 윤지은입니다. 에스클린. 그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청소 용역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회사의 본부장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윤지은이라는 이름.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그 여성이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최민수 부장님. 이분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그녀의 입술, 그녀의 이마. 모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윤지은.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그녀는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분은 20년 전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윤지은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이분은 저의 인생을 포기하고도 제 미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입니다. 윤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이 하신 그 한 가지의 의로운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누명을 쓰고 남겨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 앞에 나서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윤지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민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영웅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을 구해주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은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찾기 위해 에스클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김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20년 전 회사 자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이분은 제 누명을 대신 쓴 것입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그 범죄를 저질렀고 이분이 그것을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 인생과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에서 점점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을 전과자의 낙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 앞에 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윤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미안합니다.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일을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자는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대 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 인생과 제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윤지은이 김명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동안 이분께 무례를 하신 것, 모욕을 하신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클린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회사에 청소 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파트의 새로운 청소 용역 회사가 될 것입니다. 대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분 최민수 부장님은 앞으로 우리 에스클린의 고문으로 모실 것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와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말입니다. 대회의실의 박수 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멸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의 눈빛이었습니다. 김명희는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과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윤지은은 계속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은 넌 정말 제 입에서는 겨우 이 정도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윤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윤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에스클린을 전국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도 저희 회사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날 찾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청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름이 최민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지은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민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나이를 물어봤고 당신이 20년 전 회사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은인을 찾았습니다. 대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당신은 아직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신 그 한 가지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윤지은이 모든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20년 전 저는 회사에서 억울한 횡령 누명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수 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보고 자신이 그 누명을 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장님은 자신의 18년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부장님은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윤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려나이지만 미래가 있다고. 당신은 결혼을 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18년을 살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윤지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부장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윤지은이 다시 쟤를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희생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당신의 그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람이 바로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지은이 모든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중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며 타인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최민수 부장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왔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저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이 최민수 부장님입니다. 윤지은이 다시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에스클린의 본부 고문으로서. 저는 그 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더 크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20년 전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제 아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 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내는 모두 앞에서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영웅입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 아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는 계속해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김명희입니다. 그녀는 대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우리 아파트에서 밥을 먹고 사니까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최민수는 누구의 은혜도 필요 없이 자신의 의로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높아 보여. 정말 감사해, 최 관리자. 그 조롱도 거짓이었습니다. 최민수는 이미 충분히 높았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으니까요. 윤지은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뭐가 시작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의리와 희생이 우리 에스클린의 모든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윤지은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윤지은, 넌 정말. 제 목이 다시 메었습니다. 부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년이 늦었지만 저는 당신의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은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회의실의 모든 주민들은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진정한 영웅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20년을 기다린 감사함을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의 사람들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존경의 대상인 것처럼. 최 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한 사람씩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주민은 제 손을 꽉 잡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장 깊이 멸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이 비워지자 윤지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부장님, 저희 본사는 강남에 있습니다. 사무실도 크고 좋은 환경입니다. 부장님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강남? 그건 너무. 부장님, 제발. 이건 제 고집입니다. 부장님을 최고로 대우해야 합니다. 윤지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윤지은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파트의 청소관리자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동안 다니던 그 일을 말입니다. 아파트의 새로운 관리자는 에스클린에서 파견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최 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직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해. 그리고 주민들을 존중해. 그것이 가장 중요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의 에스클린 본사로 향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저는 매우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난 후 50년의 나이에 다시 회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클린의 본사는 매우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30층 높이의 빌딩, 그중 20층이 에스클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쟤를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부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쟤를 맞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에스클린의 정신적 지주 최민수 고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정신은 바로 의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리는 이분이 보여주신 행동 때문입니다. 윤지은이 모든 직원들에게 쟤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20년 전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클린도 없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앞으로 이분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는 에스클린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제 업무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상담을 받고 회사의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때때로 주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누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넌 정말 잘했어. 나는 항상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아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영웅이라고 말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당신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진정한 영웅이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지은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고 싶습니다. 뭐? 책? 영화? 부장님, 제발. 당신의 이야기는 이 시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의리, 희생, 그리고 그것의 보상.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뭘까요, 부장님?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당연합니다, 부장님. 윤지은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7살입니다.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뵈는 이웃들은 저를 최 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합니다. 물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옳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클리는 이제 전국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6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점에는 최민수 부장의 의리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순찰을 다닙니다. 각 지점의 직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직원들은 저를 존경합니다. 최 고모님, 저희 일이 잘하고 있나요? 좋아.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기억해. 우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매우 존귀한 일이야.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들은 영웅이야. 매일 최선을 다하는 당신들은 모두 영웅이야. 제 말을 들으면서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김명희에게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최 부장님께, 저는 김명희입니다. 그날의 회의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모든 말들을 말입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을 말입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누명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단순히 청소 관리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품위는 당신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품위는 당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명의 드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답장했습니다. 김 회장님께 편지를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사실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최민수 드림. 그렇게 저는 김명희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속에서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20년 전에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지은을 구하기 위해 그 누명을 썼던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윤지은은 평생을 전과자의 낙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에스클린이라는 회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영웅이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선택이 만드는 변화는 이렇게 거대합니다. 저는 이제 58살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제가 가장 많이 포기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왔습니다. 20년의 침묵, 20년의 누명, 20년의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빛나는 훈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나는 최민수입니다. 나는 의리로 후배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청소 관리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닙니다. 나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영웅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의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모두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내도 행복합니다. 윤지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누구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받는 모든 보상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최민수의 명예회복기. 이것이 최민수의 모든 것입니다.